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아마 아시고 계실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 이 문제가 더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총선이 또 있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 선거구의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가 굉장히 지역의 국비 확보라든가 현안 해결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상기가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 잘 아시기 거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대전광역시는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 인구 대비해서 지역 국회의원 배정 의석수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는 것이 광주광역시하고 비교를 합니다만은 광주는 우리보다 인구가 줄어든 우리보다 인구가 적게 이렇게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여전히 우리 7석에 비해서 한 석이 많은 8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표의 등가성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좀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24일 날 우리 이장우 시장님과 5개 부청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거구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에 같이 서명을 하셨고요. 이 내용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그리고 전체 국회의원님들 다 같이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각종 각 정당 정치권에도 또 중앙선관위에도 우리 대전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증설 건의안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또 관련 법령상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그동안에 굉장히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는 면이 있었고 또 우리가 증설이 되려면은 다른 지역에서 줄어드는 곳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해당 법령상.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대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대전 시민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그동안 오래도록 감수해왔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 모든 시민들이 다 합심해서 이번만큼은 이 지역 선거구 증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적극 대응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내용은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요거 말고도 안산 산단 문제가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날 뭐 일부 언론에 났습니다만은 그동안의 현안 사업상으로 계속 관심을 끌었던 안산 산단 예정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 부분도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면 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시고 우리 경제과학부 시장도 지금 오늘 일정 때문에 현역을 보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두 건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원하시는 기자분들께서 거소를 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질의 전 앞서 소속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일보 정인선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안상상단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컨소시엄이랑 이제 사업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전시가 이제 추진해야 될 과제랑 계획 같은 걸 좀 듣고 싶고요. 또 예타 과정에서 사업 지원이 불가피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또 같은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도위에서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 지난번에도 재심의 결정이 있었고요. 지적됐던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인 SPC 그 사업 시행자의 공공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던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업단지 개발을 하려고 할 경우에 그 사업 시행자인 SPC의 SPC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공공기관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그 주장이 핵심입니다. 이미 그 국토부의 산업입지 정책과를 통해서 현재 그 추진 주체로 정해져 있는 그 SPC는 유효한 SPC 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를 담당하는 녹색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이었고 그동안에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추가해서 해왔고요.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공 주체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행정기관이나 지방공사 이런 데가 아니고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그러니까 KDB, IBK 이런 기관들이 현재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체 측면에서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또 공공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굳이 사업 시행자의 시나 공사가 꼭 포함돼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위원들을 국토부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도시계획위원회도 굉장히 그동안에 사례가 없다. 그래서 대전광역시나 도시공사 정도의 그런 공공 주체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건부 통과가 된 건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만은 그 요구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지방공사인 대전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여러 논의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관련 절차를 좀 더 밟아야 돼요. 그 지방 이제 공기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또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의 SPC의 지분 구조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절차가 좀 필요할 것이고 시간은 뭐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제는 해당 그 사업 시행자가 이 도시공사나 이쪽에 참여를 수락이 되게 되면 서로 협의해가면서 절차를 빠른 시간에 마무리 지어서 현재 조건부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련 절차만 통과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안전단단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예, 대전 MBC 조영찬 기자고요. 하나는 그 선거구 증설위원회 여쭤볼게요. 그 앞으로 절차가 그럼 만약에 지난 유성에 그 분거됐을 때 어떻게 선거구 증설위원회가 좀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하고 이렇게 막 증설이 되려면 또 하나는 지금 서구 세 개로 이제 더블병으로 하는 안을 좀 제시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서구의 인구만으로 될 부분인지 아니면 유성구하고의 구별 통합이라든지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어떻게 예상하시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유성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분부되는 지역이나 뭐 떨어지는 지역의 어떤 반발 시민들의 반발도 혹시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신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같이 시장구청장 같이 뜻을 모은 부분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논의들 큰 틀에서의 그 앞으로 추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 부분이고요. 사실 관련 그 법령이나 이런 절차상으로 본다면
우리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관위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인, 그러니까 환산해 보면은 이 금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24조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2020 금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늦어 있는 거죠 벌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틀에서 이게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는 의지를 담아서 건의문에 서명해서 전달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선거구상으로 가장 최저 인구 수를 본다면 한 13만 명 남짓 정도가 되고요. 아마 최고는 27만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서구가 한 47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세수로 나눈다 하더라도 최저 기준인 13만 이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의성 지역도 현재 둘로 가불로 나눠져 있는데 그 경우에 인구가 어느 정도 많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하여튼 작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유성 갑 지역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더 조율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통해서 서로 합의돼야 될 상황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뭐 섣불리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지 그 명태 소식 일부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 총선 출마를 전제로 한 명태인지 그리고 시장님과 상의했습니다. 글쎄요, 뭐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명태서에 서명해서 행안부에 제출했다는 것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아직도 제가 공직자 신분이고 또 그 퇴직 시한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결정을 앞으로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뭐 예측을 좀 하시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대전에서 사무관부터 부시장까지를 행정부시장까지 하게 됐고 민선 1기 시작 직전에 제가 공직생활 시작해서 민선 8기까지 다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고향인 대전에서 부시장하면 그게 제 공직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행안부 인사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 시의 경우도 답답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훌륭한 우리 시의 후배들이 많은데 우리 후배들이 기조실장이나 부시장을 하기에는 행안부에 갔다 오지 않으면 안 시켜주는 그런 구조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 후배들의 진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겪었고요. 저도 직장을 7년씩이나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 대전에서 부시장까지 하고 여기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을 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인사상이나 여러 측면에서 좀 용퇴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퇴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 결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자치분권의 시대에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최근에 대전 부시장으로 온 분들이 여기서 명퇴한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 직전 부시장도 대전에서 명퇴했고 그 직전 부시장도 대전에서 명퇴했고 그분들이 어떤 행로로 이렇게 갔는지는 여러분들 좀 들으신 부분이 있을 텐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배들 위해서 은퇴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돌이켜보면 대전에서 공직생활 오래 하면서 일도 열심히 원 없이 해봤고 물론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우리 후배들이 훌륭히 해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준들보 심효준 기자입니다. 그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법령 기한도 좀 지난 상태여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전시 자체보다 모이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게 좀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증설 촉구 건의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을 이제 중앙정치에 또 건의를 또 어떤 활동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랑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도 좀 합의가 된 상황인지 여쭤보죠. 글쎄요,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이 전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8분, 특히 국민의힘이 8분, 정의당 1명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현재는 대전 국회의원님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쪽의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현재 대전에 7분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 정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그 수가 인구가 한 16,000명 정도가 적은 광주보다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다 합의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역적으로 지역의 우리 시나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다 같이 합의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할이 이제 어떤 분들이 역할을 할 것인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뜻을 모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7석을 다 가지고 7석 국회의원이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야당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시나 우리 자치구 구청장님들 또 시장님 또 우리 공직자들 앞장서서 우리 시민들 뜻을 하나로 모아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조일석에 바로 해결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이 줄어야 우리가 한층 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당위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동력은 시민적 합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 지역 선거 증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가운데서 보면 사실 1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여건이 더 좋았거든요. 그때 광주는 8석, 우리는 그 6석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도안 신도시 지역의 인구가 급증할 당시에 그거를 그 대전 서구에서 유성구로 떼어졌으면 그때 유성구가 두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해서 행정부 개편안 자체를 행안부에서 안 받아들이고 망신나가지고 외환하고 하신 분이 지금 서구갑 국회의원인 그 박병석 의원이에요. 행상에 기억하는데 기자실에서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왜 망신나가려고 하느냐.
그런 분이 뭐 지금 뭘 하겠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가불병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지금 선거구 획정위에서 기본으로 되어 있는 세개 선거구는 최소한 인구 54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를 만드는 것보다는 광주 형태를 따진다면 광주가 지금 그 세 개 선거구에서 인구가 국회의원이 2분씩 나오고 있는데 광산구, 그 다음에 서구, 중부인가 그렇죠? 근데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좀 심한 얘기는 광주 동군 진구가 인구가 지금 13만 명이에요. 그래갖고서 그 선거구 자체가 13만 지금 통폐합될 처지가 지금도 되어 있는데 12년 전에 광주 선거구는 5개 선거 5개 그 지역구에 광주 맨들을 다 짜겠어요. 오히려 그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그 작은 데 인구를 갖다 띄워주고 이래갖고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가 우리 대전 중구가 현재 22만이잖아 선거구 기준 인구를 볼 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거는 저거는 서구에서 한 5만 명 떼어주고 중부도 지금 21만이니까 아니 동부도 21만쯤 되니까 동부에서 2만 명 떠주면 선관위에서 지금 헌지에서 정한 27만 7천 명을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행정구역 조정 개편안조차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건 탑답 엉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의지가 있다면 대전시에서 먼저 행정구역 개편 조정하면서 선거 획정에 맞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분위기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워낙 오래전부터 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 그 언론 여러분들 아마 그 각자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공직선거법상에 그 자치구의 일부 분할 금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치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유성구의 그 한석이었던 지역구를 반으로 나누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그냥 어떤 정략적인 고려에 의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어차피 게리맨더링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을 미리 조정을 해놓고 그에 따라서 선거구 증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은 굉장히 타당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부분도 하여튼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려면 시민적인 합의도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시민들의 그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같이 그 뜻을 합해서 방안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을 수렴해서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처음 우리가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시작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론인 여러분들 포함해서 굉장히 그 숙고해서 뜻을 모아 나가 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렵지만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마 대부분 그 언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규정이나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예, 그럼 시간 관계상 한 번 정도만 더 없으시죠? 예, 제가 시원하게 제 거치 관련되는 문제 포함해서 그 부분은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 답을 못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 이제 여러 가지 일정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 뵙고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가 이제 퇴직을 만약에 날짜를 갖게 되면 그때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때는 뭐 저도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공직자 신분으로 또 현재 그동안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8월 얼마나 뜨겁게 지나갔습니까? 폭우 상황도 있었고 태풍의 잼버리 그 손님 치르는 부분도 있었고 영시축제 지난주에
일지 연습까지 해서 이렇게 8월을 뜨겁게 보내고 있는데 제가 할 일은 어쨌든 퇴직하는 그날까지 행정적으로 누수 없이 최대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제 본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